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카막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 중에서 특별히 아이디얼 MHD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레지스티브 MHD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카막의 스테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었죠. 그래서 크게는 매크로스코픽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픽,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로 두 가지로 나눴었고요.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작게 나타나죠,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는 측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터뷸런스와 연관되어서 플라즈마 컨파인먼트와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플라즈마 트랜스포트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매크로스코픽 인스테빌리티는 크게 우리가 아이디얼 MHD와 레지스티브 MHD 인스테빌리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플라즈마의 저항도에 따라서 플라즈마 저항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보이는 아이디얼 MHD 인스테빌리티, 플라즈마 저항이 역할을 하게 되는 레지스티브 MHD 인스테빌리티,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살펴봤고요. 각각은 또한 커런트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의 소스가 되는 프리 에너지 소스가 되는 커런트,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이제 나눠가지고 분류를 했죠. 그래서 커런트는 일반적으로 킹크 인스테빌리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킹크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내부의 플라즈마의 특히 센터 근처에 안쪽에서 많이 보이는 인터널 모드, 그다음 플라즈마의 바운드리 근처에 보이는 엑스터널 모드로 나눠준다. 프레셔 드리븐에는 인터체인지 모드, 볼로닝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엑스터널 킹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아이디얼 MHD 같은 경우는 이제 CA-6승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로 자라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브 MHD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특히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자라게 되면 이게 바로 플라즈마 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터널 킹크가 굉장히 위험한 불안정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크루스칼 샤프라노브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테리언 플라즈마의 커런트가 어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프레셔 드림 인스테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인터체인지 볼로닝 모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 필링 볼로닝 모드 타입의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시나리오, 소위 말하는 H모드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불안정성은. 그래서 지금 이터를 비롯해서 후에 리액터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불안정성인데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어떤 크리티컬 값에 도달하면 이제 붕괴될 수 있다. 물론 이거보다 사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한데요. 학부 레벨에서는 간단하게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로 이동하는 버티컬 인스테빌리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레디얼 마그네틱 필드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레지스티브 MHD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지스티브 MHD 불안정성은 어떤가 보시면 아이디얼 MHD보다 훨씬 더 천천히 자라난다. 그로잉을 천천히 한다. 그로스 레이트가 더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0m에서 4승에서 10m에서 2승 초 정도. 플라즈마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이디얼 MHD가 10m에서 6승이니까 훨씬 더 한 100배 이상은 더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마그네틱 필드의 디퓨전, 자, 레지스티브가 존재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플라즈마 내에 레지스티비티가 존재할 경우는 매그네틱 필드가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리커넥션, 마그네틱 필드 라인까지 서로 만나는 경우. 그래서 이걸 퀘어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디퓨전이 마그네틱 필드 디퓨전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아이디얼 MH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서로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와 이제 필드 라인에 프로즌 되어 있다, 얼어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지스티비티가 존재할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서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디퓨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장이. 자,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 서피스의 토폴로지 자체가 좀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열이나 그 다음에 온도나 그리고 입자 같은 게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임의의 특별한 Q 값인데요. 뭐 n분의 m, n과 m은 이미 어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자기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는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 반대 방향이 되죠. 자,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점에서 이 위치에서 어떤 퍼터베이션이 주어졌다. 자,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을 보시면 어떤 웨이브 형태의 퍼터베이션이죠. 이 퍼터베이션이 여기에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런 필드 라인에 필드 구조에 이런 퍼터베이션이 주어져서 서로 더해보면 자기장이 여기 보세요. 이거 서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서는 퍼터베이션 0이에요. 그러면 가장자리 이렇게 남게 되고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니까 서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만드는 퍼터베이션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기장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 라인이 서로 만나버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토폴로지가 이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기장끼리 만난 이 부분은 X포인트.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마그네틱 아일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심부를 우리가 O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레지스티브 MHD 불안정성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 경우는 아이디얼 MHD 경우입니다. 그러면 퍼터베이션이 주어졌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된다. 자, 변형이 되지만 이 플럭스 서페이스끼리 서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폴로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살펴보시면 서로 만나버렸죠. 보시면 이렇게. 자, 필드 라인이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플럭스 서페이스가 서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안쪽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더 올라가고 밀도도 일반적으로 더 높은데 자, 이 서페이스보다는 여기 서페이스가 더 온도가 높아야겠죠. 근데 서로 만나버렸어요. 그럼 입자들이 이렇게 돌다보면 옆에 플럭스 서페이스로 이동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서로 섞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온도가 낮은 온도로 섞여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지스티비티가 존재할 경우에는 매그네틱 플럭스 서페이스의 토폴로지가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티브 MHD 인스테빌리티의 대표적인 예인 테어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지스티브 인터널 킹크 모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M이 2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존재하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커런트 레이어에서 이제 자기장이 퍼터베이션 되면서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형성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라즈마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1개, 2개, 3개가 생겼네요. 폴로이달 모드 넘버 3개. 웨이브로 치면 웨이브에서 지금 주기가 하나, 2번, 3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M이 3. 이 경우는 N이 2인 구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테어링 모드가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생겼고 이쪽에도 하나 생겼죠.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자, 이런 경우로 우리가 마그네틱 아일랜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 마치 섬이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그네틱 아일랜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아이디얼 모드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훨씬 좀 덜 심각합니다. 아이디얼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플라즈마 붕괴로 쉽게 이룰 수가 있죠. 그럼에 반해 테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럽션 상황에 따라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키지만 바로 이제 디스럽션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난이냐 현상에 의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디얼 MHD보다는 훨씬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언스테이블한 리전,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커런트 프로파일을 좀 피킹하게 만들어주면, 센터의 커런트 프로파일이 좀 집중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커런트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월 근처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낫고요. 아이디얼 월이 있을 경우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시어가 증가할수록, 자, 마그네틱 시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었죠. Q 프로파일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시어가 증가할수록 또한
테어링 모드가 좀 더 스테이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사실 더 많이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테이빌리티 컨디션은 Q 값이 3보다 크면 된다. 그런 일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테어링 모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Q0가 이제 2인 위치에서 굉장히 심각한 투원 모드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플라즈마 또 바깥쪽에 가깝게 위치해서 디스럽션으로 쉽게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테어링 모드 피직스는 사실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학부 수준에서 이제 또 깊게 들어가기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난이도 관계상 어렵고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델타 프라임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요. 델타 프라임은 또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럭스 서피스, 플럭스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형할 때도 배웠죠? 그래서 이거 센터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플럭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이 되는 어떤 위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위치, 이런 점들이 되겠죠. 자, 불안정성이 생기는 위치들. 자, 거기서 봤을 때 풀 사이의 그레이던트를 살펴봅니다. 자, 델타 프라임 다음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에서의 풀 사이 분의 1, 그 다음에 d 풀 사이 dr. r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근데 미분 값인데 r이 rs 플러스일 때, 자, rs는 rs 플러스 좀 오른쪽에 있는 위치예요. 마이너스 d 풀 사이 dr인데 r이 rs 마이너스 이쪽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쪽 여기가 d 풀 사이 dr의 rs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쪽의 그레이던트가 d 풀 사이 dr의 r은 rs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울기를 살펴보는 거죠. 보시면 디스크리트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볼로. 그럼 이 위치에서 살펴보시면, 자, 이걸 한번 델타 프라임 계산해 보면 rs 플러스가 이쪽이죠. 여기서의 값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 rs 마이너스, 이쪽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 플러스. 결국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델타 프라임이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테어링 모드가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더 따져보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서 사실 어떤 임의의 값보다 크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델타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테어링 모드가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제가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죠. 마그네틱 아일랜드의 위스가 이 W인데요. 여기 이제 절반입니다. 이게 전체를 이 절반을 나누면 여기 길이. 이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 델타 프라임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생겼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마그네틱 아일랜드 위스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델타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따른 아일랜드 위스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테어링 모드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델타 프라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델타 프라임에 따라서 이 테어링 모드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어링 모드의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원으로 지금 ECEI 진단을 사용을 해서 측정한 겁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플라즈마의 좀 안쪽이고요. 이건 좀 바깥쪽입니다. 자, 그럼 뭔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도 뭔가 동그란 것들이 보이고요. 터지기도 하고.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아이디얼 MHD,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 현상입니다. 막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가 빙글빙글 두 개가 돌고 있네요. 자, 이 형태는 바로 마그네틱 아일랜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일렉트론 템퍼레처의 퍼터베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예를 들면 여기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플라즈마는 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측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어링 모드와 그 다음에 에지 로컬라이즈 모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요. 이 아일랜드 위스가 커지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플라즈마가. 성능도 많이 약화가 될 거고요. 자, 다음은 테어링 모드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말씀드릴까요? 새로운 형태인데요. 이걸 네오 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오 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는 신기하게도 델타 프라임이 0보다 작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테어링 모드는 델타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일랜드 위스가 델타 프라임에 비례해서 어떻게 증가하는 식으로 되는데 0보다 작으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도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존재하는데 시간 따라서 이 위스가 증가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DWDT는 델타 프라임 이외에 다른 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프라임이 비록 0보다 작지만 다른 텀이 0보다 커져가지고 DWDT를 크게 만드는 그게 바로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드 아일랜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작은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있으면 그게 자라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뭐 NTM 피직스를 살펴보면 또 시드가 없을 경우에도 자라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 NTM은 델타 프라임이 0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먼저 예측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1995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NT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불안정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리액터로 갈 때, 이터 이후로 또 리액터로 가고 할 때 플라즈마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베타 N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불안정성이 이제 N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베타를 높이는데 큰 이제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NTM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1995년에 NTM이 발견된 실험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자, Y축은 여기 보시면 파워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샷을 비교를 했습니다. A라는 샷과 B라는 샷, 이제 샷 넘버인데요. 미국 프린스턴의 TFTR 장치의 결과입니다. 플라즈마 전류는 1.6MA, 자기장은 4.8테슬라, 메이저 레디어스는 2.45m, 마이너 레디어스는 0.8m, 에지스 Q 값은 5.0. 자, 이제 이런 값들도 우리가 이미 토카막의 베이직 베리어블스를 배워서 여러분 이제 조금씩 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냥 실험각을 갖다 놔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빔 파워가 되겠습니다. 20MW 이상, 25MW 가까이 히팅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3초부터 시작해서. 자, SN은 여기서 말하는 게 뉴트론 1D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0에다가 점점 올라갔죠. 이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온 뉴트론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A와 B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타-P도 여기에 적었습니다. 베타-P는 플라즈마 프레셔를 콜로이달 마그네틱 프레셔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P 나누기 2μ0분의 BP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간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있네요. 자, 살펴보시면 이 시간대에 이제 플라즈마 주위에 자기장을 코일을 조금씩 감아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자,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시간에 따라서 이걸 보시면 뭔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이건 A샷입니다. A샷은 66869샷이고요. B샷 같은 경우에는 66873샷이에요. A와 B 거의 비슷한데 살짝 차이가 있죠. 자, 먼저 A샷에서 불안정성이 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 코일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플라즈마가 도는데 뭔가 자기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러다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고 그 다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다음 거 샷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B라는 샷을 보면 이때쯤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성능이 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같이. 자, 여기서 또 세츄레이션 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M넘버, N넘버, 폴로이달 단면으로 봤을 때 웨이브가, 피오리드가 주기가 몇 번 나타나는가? 3번 나타나고요. 그다음 위에서 살펴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2번 나타나는. M넘버, 폴로이달 모드 넘버가 3이고 토로이달 모드 넘버가 2번입니다. 이것 같은 것도 측정을 해봤더니 폴로이달 모드 넘버가 4번, 4고 토로이달 모드 넘버는 3이었습니다. 자, 이런 불안정성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제 A샷에 대해서 자, 보시면 아일랜드 위스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런 아일랜드 위스를 계산할 수 있고 자, A샷 같은 경우는 M 넘버가 3이었어요. M이 3은 다음과 같죠. 이렇게 3개가 있는 거. 자, 이 위스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쭉 늘어 올라가다가 어떤 세츄레이션이 되더라. 실험으로 측정한 이 위스와 그 다음에 이론으로 NTM 피직스를 사용해서 이론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띄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험은 그 오실레이션이 있는 게 이제 에러바가 있는 게 이제 실험입니다. 측정했더니 굉장히 잘 맞죠. 이렇게 해서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는 게 존재하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샷도 살펴보죠. 독일의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토카막 보시면 히팅 파워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히팅을 올리면 베타가 올라가게 되죠. 베타 n. 자, 베타 n 정의 다시 기억하시면 베타 t를 베타 n 곱하기 i 나누기 a bt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The normalized then 팩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히팅을 높이면 이게 올라가요, 같이. 플라즈마 프레셔가 올라간다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히팅을 했으니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때를 살펴봤더니 미르노무 액티비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주위에 코일을 감아서 플라즈마의 이제 자기장 변화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시그널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크지게.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히팅 파워를 줄였더니 베타엔도 줄어들고 이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한 가지 NTM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또한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베타엔이 올라가게 될 경우만 나타나는 이런 불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베타엔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3이지만 이터에서 베이스라인 운전 15메가암페어 그리고 5.3테슬라 그래서 Q95가 3인 플라즈마인 경우에서 H모드 플라즈마 베타에는 1.8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 되면 2.0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이런 NTM이 발생할 것이로 예상이 돼서 이터는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1.8로 운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겠죠. 생각해보시면 플라즈마 프레셔가 높은 거기 때문에 퓨전 파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제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NTM의 모습입니다. 자, 이터의 시나리오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걸 살펴보시면 빙글빙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이 경우는 M이 트윈 모드인데요. 자, 한번 이 점에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필드 라인을.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위로 올라왔네요. 한 바퀴 돌았더니 여기 있던 자리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 바퀴 도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자, 두 바퀴, 토로이달로 두 바퀴를 돌았더니 제자리에 돌아왔다. 토로이달로 두 바퀴를 돌면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돈다. 이게 뭐죠? 바로 Q가 되겠죠.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토로이달로 몇 바퀴 도냐. 이게 Q의 정의였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Q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로이달로는 두 개가 있죠. 아일랜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 M은 2. 그리고 Q는 N분의 M으로 표현됐어서 N은 2. 토로이달 모든 넘버는 1이 됩니다. 뭐 이런 모든 넘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후에 대학원에서 배우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피스는 Q가 2인 마그네틱 플럭스 서피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안정성입니다. NTM인데요. 실제로 Q 프로파일 이렇게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터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여기 있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어드밴스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 시나리오 하이브리드 시나리오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Q2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서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위치에서 생길 수 있겠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도 이 위치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정성 위치가 굉장히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잘하면 플라즈마 월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플라즈마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액티브하게 제어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오니언과 비슷하죠. 양파, 그리고 아일랜드 두 개 들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 양파 깔 때 잘 보세요. 오, 근데 여기는 또 두 개도 들어있네요. 자, 실제로 그러면 이런 NTM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템퍼러처 프로파일이고요. 프레셔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라즈마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UKAEA에 있는 마스트 장치인데요. 여러분이 여기 UKAEA를 뭐 방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마스트 장치나 Z 장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유명한 도시죠.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명한 옥스퍼드에서 기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시면 컬험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KAEA의 이제 마스트 장치, 슈페르칼 토로스 장치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이었어요.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 온도가 다음과 같았는데 이 위치에서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Q equal to Q가 2인 위치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거기서는 거의 플랫해지는 걸 알 수 있죠. 템퍼처 프로파일이 플랫해졌어요. 프레셔도 비슷하게 플랫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에너지를. 따라서는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생기면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되겠고, 아일랜드 위스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아일랜드를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바깥에 있으면 또 더 잃어버리게 되겠죠. 바깥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빠지게 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그네틱 NTM이 생길 경우는 매그네틱 아일랜드에서 프레셔 프로파일이 일반적으로 플래튼해지고 평평해지고 그래서 트랜스포트가 생긴다. 입자들이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NTM의 원리는 뭐냐? 델타 프라임이 0보다 작은데 왜 마그네틱 아일랜드 위스가 자라게 되는가? 뒤에 있는 텀은 도대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또 후에 대학원이나 이제 에서 배우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셀프 제너레이트된 플라즈마 커런트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플라즈마 내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커런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에 프레셔에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플라즈마 자체 내에 커런트가 생깁니다. 저희 마치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랑 비슷해요. 근데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와는 다릅니다.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는 세타 방향으로 생겼죠. 토로이달 방향에 자기장했을 때 세타 방향으로 생겼는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토로이달 방향으로 생겨요.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있을 때 토로이달 방향으로 생긴다. 자, 이거는 리니어 장치에서는 안 나와요. 토로스 이런 장치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비례해서 어떤 셀프 젠 플라즈마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커런트, 부트스트랩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어떤 플라즈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셀프 제너레이티드 된 부스트랩 커런트가 생긴다. 저는 생각해보세요. 원래 부스트랩 커런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일랜드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일랜드 위치에서 플랫해진다고 말씀드렸죠. 프레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프레셔가 플랫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0이 되네요. 부스트랩 커런트는 0이 되겠죠. 자, 여기 원래 부스트랩 커런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로 이쪽을 한번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양 끝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 이런 플로이드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좀 열어놨습니다. 끊어가지고 잘라서 여기를 예를 들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펼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겼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이 커런트, 부스트랩 커런트가 사라졌는데 이 사라지는 게 만드는 방향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커런트는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마치 퍼터베이션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커런트가 생긴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자기장의 지금 현재 구조와 동일하게 됩니다. 현재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 자, 보세요. 커런트가 들어가는 방향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녹색 같은 커런트가 생기면 이게 강화가 됩니다. 자기장이. 자, 원래는 이게 반대 방향이어야 되는데 부스트랩 커런트가 사라지면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퍼터베이션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자, 퍼터베이션이 생겼을 때 그 퍼터베이션을 강화시키는 게 인스테빌리티라고 말했죠. 다음과 같이 커런트가 퍼터베이션이 생기면서 이 마그네틱 아일랜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테빌리티의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스트랩 커런트가 사라진 게 마그네틱 아일랜드 내에서 부스트랩 커런트가 사라지는 게 헬리칼 퍼터베이션을 더 자라게 만든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부스트랩 커런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라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입니다. 그럼 왜 네오클래시컬인가? 바로 이 부스트랩 커런트가 네오클래시컬 효과라는 것입니다. 네오클래시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네오클래시컬은 토로스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네오클래시컬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토로스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부스트랩 커런트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부스트랩 커런트가 이제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의 발전 과정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수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원래 커런트가 이쪽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형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기준점에서는 자기장이 한쪽은 플로이드 아래 이쪽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프레셔랑 부스렉 커런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니까요. 자, 이런 구조에서 퍼터베이션이 생겼다.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이 생겼어요. 웨이브 형태로 퍼터베이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레디얼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이 생긴 거죠. 다음과 같이. 자,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레지스티비티가 존재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그네틱 디퓨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게 디퓨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퍼터베이션이.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X 포인트가 생기고 O 포인트가 생기고 바로 마그네틱 아일랜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리커넥션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테어링 모드였죠. 이게 테어링 모드. 자, 그럼 테어링 모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위치에서 마그네틱 아일랜드에서 부스트 커런트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부스트 커런트 뭐냐? 여기서 프레셔가 이렇게 플랫해지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부스트 커런트가 0이 됐어요. 자, 그럼 부스트 커런트가 0이 됐는데 부스트 커런트가 0이 된 그래서 커런트의 퍼터비션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자기장과 이 자기장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NTM. TM으로부터 시작해서 NTM으로 자라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NTM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NTM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무엇인가? NTM의 원인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부스트 커런트가 거기서 사라지게 된 게 원인이죠. 프레셔 커런트가 없어져서 부스트 커런트가 사라지는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부스트 커런트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의 전류를 우리가 외부에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자기장 구조를 이제 흐트러서 마그네틱 아일랜드 구조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TM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부스트 커런트를 다시 보상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네 구조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외부에서 로컬하게, 굉장히 로컬하게 뭔가를 히팅을 해줘서 커런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프레셔가 플래튼해져서 지금 여기에서 부스트 커런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커런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주게 되죠. 이렇게 웨이브를 쏴주는데요.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웨이브를 쏘아주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줍니다. 자, 이게 레조넌스 위치예요. 우리 n분의 bq 기억하시죠?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는 n분의 bq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장의 함수예요. 그래서 자기장에 따라서 그리고 프리퀀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위치에서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레조넌스 위치하고 마그네틱 아일랜드 그래서 불안정성 NTM이 생긴 위치가 여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가 만나는 위치 바로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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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정확하게 쏘아주게 되면 거기서 커런트가 만들어져서 잃어버린 부스트 커런트를 보상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EC를 사용한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웨이브를 사용한 NTM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 성공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장치에서 보시면 자, NBR 파워를 이렇게 높였더니 이렇게 불안정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서 EC를 쏴줬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랬더니 점점 줄어들어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팅 파워를 꺼도 계속 유지가 됐네요. 다행히.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제어가 됐고요. 이걸 이제 NTM 띠어리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서로 어그리를 하더라 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NTM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이 제어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NBI 히팅을 쏘아주게 되죠. 그럼 베타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의 개념도 잘 알고 계셔서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히팅을 쏘아주게 되면 베타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베타 N 플라뇽 프레셔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가게 되면 어느 이상이 되면 NTM이 생긴 거죠.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M이 3입니다. 1, 2, 3 폴로이달 방향으로 3개 이 위치에서 NTM이 생긴 거예요.
자, 위에서 바라보시면 토로이달 방향으로 몇 개가 있는지도 보이죠. 이렇게. 자,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성이 생겼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를 보이죠? 자, 그럼 얘를, 그래서 토로이달 모드 넣으면 2가 되고, 폴로이달 모드 넣으면 3이 됩니다. 자, 얘를, 그래서 템퍼리처도 이렇게 바뀌게 됐죠? 처음에는 템퍼리처가 줄어든 정도입니다. 템퍼리처가 줄어들었어요. 생겨서. 자, 계속 불안정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타도 줄어들고,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그때, 보시면, EC를 쏘아주게 되죠? 자, 정확하게 그 위치에, 여기가 레조넌스 위치인데, 여기에 아일랜드 있는 위치에 쏘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를 만들어줍니다. 전자 커런트를 만들어주게 되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마그네틱 아일랜드 위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스렉 커런트를 잃어버린 걸 점점 보상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베타는 보시다시피 회복이 됐죠. 이렇게 템퍼리처도 다시 회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빔 파워를 줄어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타에서도 우리가 이 NTM을 제어를 했습니다.